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이럴 때는 언론이나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객관적인 눈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리석은 국민들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탄핵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임기 동안은 보장하는 것이 정상이지, 대통령의 부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해서 아니면 대통령의 인간성이 마음에 안 들어 탄핵을 한다면 그런 국가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의 장관들과 법을 집행하는 검찰 인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을 터무니없이 깎아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막는 것은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엄군의 활동을 보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 부정과 관리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정부에서 확인된 바로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보안이 거의 없는 서버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지금 3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믿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선관위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정치적인 중립의 보장을 이유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수장인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잘못인 선거 관리의 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판을 판단하는데, 부정선거를 암시하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쪽에서 부정선거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님은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비리인 선거 데이터를 제출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선관위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인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은 모르는 국민들은 계엄의 기억에서 12.12 사태와 5.18 사건을 떠올리며 극도로 불안했었고,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을 대통령이 부재했던 지난 80년대의 상황에 빗대어 내란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고, 중앙선관위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계엄의 당위성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통령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정치나 권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특히 계엄이라는 위중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리스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0년 전에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인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이었기에 이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어느 누구도 연관이 없는 사건임에도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에 국민들이 이 사건이 마치 정치 사건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정치 사건인 것처럼 속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언론이 조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에는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언론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메시지를 통해 대서특필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망신주고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떠도는 줄리 소문이나 또 불법 도청, 또 불법 영상으로 줄곧 마녀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대통령 순방이나 활동을 알리는 데는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관점만을 확대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보도와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이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쌓아가고 있었고, 이런 결과 때문에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언론과 야당의 내란 프레임에 속아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대통령의 세 번째 탄핵 시도이며, 이것이 성사되면 우리 정치에서 보수 정당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런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의 정치 프레임에 놀아난 국민들에 의해 다시 탄핵이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들보 역할하는 보수 정당이 괴멸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화라는 정치 변화 속에서 보수 정당이 외면을 받아왔고,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거대 정치 권력으로 커왔으며,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는 언론과 노동계를 장악하고 민주당의 불법적인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심만 가지면 부정선거를 알 수 있는 많은 증거에도 주요 언론들은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극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중국 문제에 정통한 안유아 교수의 조언이 생각나서 같이 나눕니다. 정치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져서 우리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재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